여러분, 저는 올해 60이 넘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게는 평생 간직해온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욕심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목숨 걸 만큼 간절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거울을 보니 깊게 패인 주름살 속에 제 지난 세월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에게 선물 하나 줘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건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 학원비에 등록금에 집 장만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남들처럼 호사스러운 외식도 해외여행도 명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한 채 하루하루 허리띠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제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해도 제 통장에는 내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자산 하나 없었습니다. 그 흔한 상가 하나,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늘 전세살이, 월세살이, 늘 은행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는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퇴직금을 받아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소원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도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겠다. 건물주. 그 이름 석자가 제겐 부와 안정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허황된 허세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인생에 한 번쯤은 제 이름 석자를 새기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월세만 받아도 평생 노후 걱정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퇴직금, 제 퇴직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얹어 결국 신도시 대학가 근처의 8층짜리 원룸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처음 그 건물 앞에 섰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나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평생 남의 월세만 내던 제가 이제 남들한테 월세를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친척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건물 하나 샀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사실 저는 평생을 버텨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 같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달부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새벽에 불려나가고 배관이 터져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습니다. 수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매달 은행 이자를 내야 했고 세금 고지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주라기보다 건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빈 방은 점점 늘어났고 새 세입자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일까, 밀린 공과금 때문일까, 아내는 날마다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했을까? 퇴직금은 최소한 남겨놨어야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소연하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되뇌어야 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건물주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존재였는데 현실의 건물주는 손바닥 뒤집듯 무너지는 하찮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참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60평생 고생을 했나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물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꿈이었고 희망이었지만 마지막엔 짐이자 족쇄였습니다. 팔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한 번쯤은 편안한 노후를 안겨주고 싶었는데 그녀에게 남겨준 건 후회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존심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술 취한 손님이 와서 카드값을 던지듯 내밀면 저는 허리를 굽혀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진열대에 컵라면을 채우고 얼어붙은 손으로 택배 박스를 뜯습니다. 누군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라 새벽 알바생일 뿐이니까요. 제가 이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욕심입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에 흔들려 무모하게 올인하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건물 하나가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제게 구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퇴직금, 아내의 평생 땀이 깃든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어리석은 선택. 이제 저는 하루하루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작은 집도 웃음이 있으면 궁궐이 된다. 큰 건물도 눈물이 있으면 감옥이 된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부디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안정은 거창한 건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내 능력보다 큰 욕심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아내의 희생 위에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마지막에는 편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제 두 손으로 그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은 은퇴 후에 더 많은 걸 가져야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땐 모자라도 달려갈 힘이 있지만 나이 들면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가진 걸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지금은 뼈저리게 압니다. 돈은 삶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욕망을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퇴직금을 안전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방 역전의 도박판에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건물이 아니라 빚과 좌절만 제 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새벽마다 생각합니다. 그때 퇴직금을 지켰더라면 그 돈으로 작은 집에서라도 아내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내 눈가의 주름과 제가 망쳐버린 노후만이 씁쓸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노후는 투자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가진 만큼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 건물 하나 있으면 부자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큰 건물 없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작은 집이 더 부자다. 제가 살아보니 건물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건 결국 옆에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의 한숨이었고 자식들의 작은 안부 전화였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작은 집도 웃음이 있으면 궁궐이 되고 큰 건물도 눈물이 있으면 감옥이 된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건물주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다. 돈은 노후의 답이 아니라 노후의 시험지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린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큰 건물, 많은 재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작은 집 안의 웃음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좇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욕심이고 가장 든든한 재산은 가족의 사랑이다. 여러분, 절대 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